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내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세법이에요. 세법, 이제 세무회계라 그래요.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세법을 적용해서 각종 세금을 겁나 계산하는 분야로서 그것도 회계의 한 분야거든요. 자, 오늘은 부가가치세 기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부가가치세 정의에 대해서 뭔가 처음 할 때는 정의가 뭐냐, 의의가 뭐냐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의 뭔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가 있어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분계 요령이 이제 오늘 학습할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차변대변 해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따로 이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차변대변에 그냥 회계처리 했었는데, 부가가치세법을 반영하면 분계가 조금 달라져요. 그 부분 어렵진 않은데 그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늘 하는 내용들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겁나 중요, 진심 중요, 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한번 딱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란 해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읽어도 이게 1도 안 된다는 얘기다. 자, 생산 및 유통 과정에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가치의 증가분을 부가가치라고 하며, 이런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을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우리 VAT라는 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거를 영어로 이제 부가가치세를 VAT라고 불러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한 번에 퍼즐을 맞춰드리면은 이 얘기였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아시게 될 거고요. 일단 예시를 볼게요. 예시. 자, 우리가 그 마트에서 장을 보면,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긁었다 그러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거 주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 여러분들과 제가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같이 뭐 1박 2일로 저기 뭐 MT를 떠난다고 해볼게요. 모르겠어요. 요새 대학생들도 MT를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자, 1박 2일로 MT를 간다.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일단 고기 뜯으러 가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다. 그죠? 금강산수 식후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삼겹살을 자, 그래도 뭐 한 10명이서 간다 치면 한 10만원치는 먹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거. 자, 미성년자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안 돼요. 아시죠? 큰일 나요. 네. 이제 저는 후레쉬를 이제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저랑 같이 한잔 하는 걸로 해서, 자, 이렇게 77,000원어치 후레쉬를 겁나 샀다. 그 다음에 이제 삼겹살에 뭐 이제 각종 그런 거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추 같은 거, 상추나 뭐 마늘 같은 거, 저는 마늘 같은 거를 이제 같이 싸먹기 때문에 마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도 얘네도 한 10,000원어치는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샀고, 그 다음에 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해장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라면. 저는 특정 라면 중에서 요새 열라면에 열라 꽂혀있기 때문에, 자, 열라면을 겁나 처목처목 해야 되는데 뭐 한 7,700원? 이렇게 몇 봉지 사가지고 이제 먹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야 될까요? 생수 있어요. 생수. 자, 생수 해가지고, 생수도 뭐 여러 사람이서 이제 내일까지 이제 먹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한 16,500원 정도? 감이 없어요. 놀러 간 지도 하도 오래되고 방구석 그지라서 이런 거 사 먹어본 적이 언제인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다. 마지막 종량제 봉투. 이거 저희 동네에서 아마 62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670원인가? 뭐 아무튼간에 이렇게 쫙 뽑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검색 결과가 아니라 계산 결과가 얼마나 나오겠죠. 이제 합계해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들 유의 깊게 요거를 잘 보신 분들은, 물론 부가가치세 공부하셨다면은 이미 아시는 부분이지만 잘 보시면은 이렇게, 자, 별 표시가 되어 있는 애들이, 별 표시 이렇게 별 표시든지 뭐 저희 동네 우물정자인데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우물정자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별 표시나 우물정자로 이제 어떤 거 앞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별 표시는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팬들은 약쟁이라는 의미로 이제 아실 텐데, 여기서는 약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부가치세가 면제된 품목입니다. 요런 문구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먹고 쓰고 뭐 입고 뭐 하는 대부분의,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에 10%씩 세금이 거의 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면제되는 거 몇몇 개가 있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면세라는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자, 면세가 아니면 요 별표시 제가 조금 많이 넣어놨어요, 일부러. 아니면은 다른 건 다 10%씩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삼겹살은 별표시 있죠? 세금 안 붙어요. 그래서 원래 10만원짜리를 내가 그냥 그대로 10만원에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밑에 후레쉬 별표 없죠? 자, 후레쉬는 원래 7만원짜리예요. 7천원 뭐예요? 10% 부가가치 세금이에요. 이렇게 부가치세 면제되지 않은 거는 원칙적으로 세금 다 붙어요. 상추랑 마늘 내일 살펴보겠지만 얘네들 세금 안 붙어요. 원래 만원짜리인데 그대로 만원에 세금 부담 없이 먹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세금 부담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 맨날 상추 풀 뜯어먹고 그러시면 안 되고, 예? 좀 작작 먹어야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열라면 열라 처묵처묵 하는데 원래 7천원짜리. 얘는 별표가 없기 때문에 세금이 7천원 10% 붙어가지고 700원인 10% 세금이 붙어가지고 7,700원이고요. 생수, 자, 얘도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원래 15,000원짜리. 근데 세금 붙었죠? 15,000원이 10%인 1,500원 붙어가지고 16,500원에 겁나 사먹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종량제 봉투, 이런 애들은 세금이 안 붙어요. 원래 620원짜리. 자, 그래서 각각 보시면은 뭐 삼겹살이나 뭐 이런 애들 빼고, 자, 후레쉬 웬만한 거 다, 우리 눈에 보이는 웬만한 거 다 이렇게 10% 붙죠? 그 다음에 열라면 열라 10% 붙어서 7,700원 됐죠? 생수 15,000원인데 겁나 10% 붙어서 16,500원 됐죠? 예, 보통 이런 식으로 웬만한 대부분의 물건에 10%씩 붙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다라는 얘기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죠? 자, 학습 순서. 다음 4가지 순서에 대해, 순서에 따라 부가치세에 대해 겁나 학습하고자 한다. 일단 부가치세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 마지막 분계 요령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부가치세 흐름에 대해서 일단 볼 건데요. 자, 부가치세 뭐 흐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자, 저는 그림을 그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도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따라오시는데, 왼쪽 밑에 살짝 뭐 적을 게 있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자, 우리 제가 그 라면을 겁나 좋아해가지고 일주일에 뭐 한 3일 이상은 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는데, 자, 일단 제가 많이 먹는 건 요새 뭐 열라면, 뭐 다른 거 생각하려고 그래도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열라면 오뚜기 거죠. 오뚜기에서 겁나 만들어요. 오뚜기. 자, 오뚜기에서 겁나 열라면 만들고요. 저는 오뚜기랑은 전혀 무슨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다.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일단 오뚜기가 이제 라면을 생산해가지고 도매상이라는 사람한테 팔아요. 도매상. 자, 도매상,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큰 창고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뭐 오뚜기에서 열라면도 갖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농심 신라면도 갖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있죠. 팔도 비빔면이라든지, 아니면 팔도 하면 또 그 큰 왕뚜껑, 왕뚜껑 빼놓으면 안 돼요. 또 왕뚜껑이랑 도시락 그런 애들.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 있잖아요. 삼양라면. 그래서 삼양에서도 라면을 사가지고 저장하고 있다가 그거를 전국적으로 납품하는 거지. 쫙 뿌리는 게 도매상이에요. 자, 일단 열라면이 오뚜기를 만들 때, 아니, 오뚜기가 열라면을 만들 때, 자, 500원 들었다고 칠게요. 자, 그래서 500원짜리 라면을 도매상한테 팔아요. 자, 근데
일단 위에서 뭐 부가치세 면제됐다 뭐 이런 물건들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라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부가치세 면제가 아닌 일반적인 물건을 팔 때는 누구든지 10%를 더해서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매상이 오뚜기한테 500원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합쳐가지고 550원 줘야 돼요. 10%니까 부가치세 합쳐가지고. 자, 그 다음에 도매상은 이제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배송을 해주죠. 그래서 소매상한테 겁나 요거를 팔아넘기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소매상은 뭐 우리 동네 마트, 뭐 이마트 저마트라든지 뭐 GS25, 뭐 세븐일레븐 뭐 이런데, 우리 집 앞에 편의점 이런 데다가 이제 라면을 갖다 주는데, 장소적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겁나 있어 보이죠. 자, 700원에 라면을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소매상은 마찬가지로 누구나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그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는 세금을 무조건 더해가지고 10% 더해서 770원을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누구예요? 나죠, 나. 자, 이제 귀찮으니까 대충 추린 입고 이제 동네 편의점 가가지고 자, 열라면을 겁나 사다가 먹게 된다라는 얘기다. 자, 열라면 요 소매상 마트라든지 편의점 굉장히 이분들도 뭔가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이도록 진열도 잘 해놓고 유통기간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 시식코너 서비스,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또 뭐 1+1, 2+1 등등 행사, 고객이 사기 좋게, 물건 사기 좋게, 잘 보기 좋게 서비스도 잘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서비스를 더 해가지고 1,000원의 라면, 1,000원이 된 라면을 소비자한테 팔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무조건 세금 10% 붙여가지고 1,100원 이렇게 겁나 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 세금 100원을 내가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라면 먹고 나서 맞다, 나 10% 세금 내야지 하고 세무서 가보신 분. 자, 제가 실강할 때 어떤 분이 손 드셨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 회사에서 일할 때 가본 거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갈 일은 없죠. 왜? 나는 세금 누구한테 내요? 요 소매상한테 100원을 덧붙여서 소매상한테 내는 거죠. 나는 세무서에다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 100원이라는 세금은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왜? 나는 1,000원짜리 라면을 사 먹으면서 100원을 더 부담하기 때문에 요 세금 100원은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다른 말로 담세자라고 불러요. 담세자. 자, 100원만큼의 세금을 겁나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다. 자, 근데 요 세금 내가 세무서 가서 내진 않지만 누가 대신 내주냐면 요 중간에 끼인 요 분들을 사업자라고 그러거든요. 사업자. 자, 사업자들은 이제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나를 대신해서 이분들이 요 100원을 주고받고 하면서 쪼개가지고 각자 세금을 나 대신 내줘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부가세는 그래서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요 사업자들이 내는 건데, 자, 각각 어떻게 세금을 내냐면, 자, 매출세액이라는 거에서 자, 매입세액이라는 걸 빼서, 그러면 납부하는 납부세액이라는 그 세금이 겁나 계산이 된다는 얘기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봤다. 누구부터 세금 내요? 오뚜기가 일단 세금 내겠죠? 이거 겁나 헷갈리네. 예. 열라면이 왠지 회사 이름인 것 같고. 예. 자, 오뚜기가 세금을 내는데, 자, 오뚜기가 매출을 했나요? 물건 팔았어요? 팔았지. 누구한테? 도매상한테 팔았죠. 그죠? 그러면 오뚜기는 매출을 했고, 자, 매출할 때 관련된 세금 얼마예요? 50원이죠. 자, 그래서 오뚜기의 매출세액은 겁나 50원이에요. 매출할 때 관련된 세금. 그 다음에 자, 오뚜기가 매입했어요? 물론 뭔가를 매입해서 만들었겠지만 그냥 가정상 없다고 칠게요. 매입한 거 없다 치자. 없어요. 그러면 50원에서 매입세가 없으니까, 자, 납부세액은 50원을 겁나 세무서에 갖다 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이렇게 사업자가 내주는 거예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도매상. 자, 도매상 매출세액, 즉 매출할 때 관련된 세금. 매출했어요? 했죠. 누구한테? 소매상한테. 그때 매출할 때 관련된 세금은 얼마? 70원이죠. 그래서
자, 도매상의 매출세액은 70원이고요. 도매상 매입했어요? 요번에 했죠. 그래서 열라면이 아니라 오뚜기부터 겁나 매입을 했는데, 매입할 때 관련된 세금, 즉 매입세액 얼마냐? 50원이었죠. 그래서 70원에서 매입세액 빼줘요. 자, 그래서 50원 빼줘야죠. 자, 회계에서는 겁나 빼기를 이렇게 괄호로 겁나 표시하죠. 자, 그래가지고 요 도매상은 20원을 겁나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마지막 소매상. 자, 소매상 매출했어요? 팔았지. 소비자인 나한테 팔았죠. 그때 매출세액은 얼마요? 자, 매출할 때 세금은 100원이었죠. 자, 그럼 이거 100원 있고요. 매출세액 있고요. 그 다음 매입도 했죠. 도매상한테 겁나 매입을 했는데, 그때 관련된 부가치세 매입세액은 70원. 자, 역시 겁나 70원을 빼가지고, 자, 30원만큼 연락에 납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우리 사업자분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부가치세 세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가 부담한 거를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대신 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 이번에 부가치세 너무 많이 내는데, 그거 알려주세요. 그거 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아시죠?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게 신경 쓰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내가 부담한 세금은 100원인데 나는 세무서에 가는 대신에 마지막 그 사업자인 소매상한테 100원을 더 줘요. 이 사람들이 알아서 내주는 건데, 자, 기적의 미라클과 같은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내가 부담한 거 100원이었죠. 나 대신 내준 거, 자, 열라면이 아니라 오뚜기가 내준 거 50원, 도매상이 내준 거 20원, 소매상이 나 대신 내준 거는 30원. 자, 요거 다 합치면 얼마요? 바로 100원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와우, 개지려 버린다는 얘기다. 와우. 설명하면 나도 닭살이 돋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닭살을 돋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사업자들이 나를 대신해서 겁나 세금을 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가치세 정의 딱 읽어봤는데 겁나 1도 이해가 안 됐었죠.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러죠. 즉, 뭐 무에서 없는 거에서 유를 창출하든지, 아니면 있는 거에서 가치를 더 붙이든지, 그런 걸 부가가치라 그래요. 자, 오뚜기 입장에서는 최초에 아무것도 없다고 치고, 빵에서 얼마짜리 라면 만들어냈어요? 500원짜리. 무에서 유를 창출한 거랑 마찬가지죠. 가정상. 자, 그 다음에 도매상은 얼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어요? 자리가 없네. 여기다 위에다 쓸게. 바로 위에다. 자, 500원짜리 라면을 사가지고 요거를 장소적 가치나 뭐 시간적 가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가치를 창출해냈죠. 저기 지방의 창고에 있는 라면은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를 가져다가 가치를 창출한 건데, 500원짜리 라면을 200원만큼의 가치를 더 창출해가지고 700원짜리 라면 만들었죠. 그쵸? 그 다음에 소매상은 도매상으로부터 700원짜리가 된 라면을 사가지고 각종 서비스, 고객 서비스 친절하게, 그리고 뭐 배송 같은 것도 마트에서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각종 등등이 어쨌든 진열 서비스, 유통기한 관리 뭐 등등을 더해서 300원의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요 라면이 1000원이 된 것이죠. 자, 우리 세금이 왜 부가치세냐면은, 자,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오뚜기가 창출한 부가치세 500원인데, 요 500원에 정확하게 10%가 요 오뚜기가 내야 되는 세금이요. 됐죠? 그 다음에 도매상이 새롭게 창출해낸 가치는 200원만큼의 가치가 있는데, 자, 정확하게 여기 10%가 도매상이 내야 되는 세금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소매상이 창출한 가치는 300원인데 거기다 겁나 10% 곱하면은 소매상이 내야 되는 세금인 30원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자, 이게 바로 부가시세 정의예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생산이나 유통 과정 단계별로 겁나 각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증가분의 10%만큼 겁나 세금을 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세금의 이름이 부가가치세인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10% 붙는 물건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업의 종류가 있는데요. 사업의 종류. 자, 과세는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10%. 방금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거래 단계별로 10%의 세금을 겁나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영세라는 게 있는데요. 영세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영세랑 면세는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자, 영세는 수출이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수출한다면 빵 퍼센트의 세율로 겁나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10%가 아니에요. 10%가 아니라 빵 퍼센트 세율로 과세하는 그런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볼게요. 면세도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생활필수품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부가치세를 겁나게 면세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전에 삼겹살이라든지 뭐 마늘, 상추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면세 물품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단 면세 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얘네 둘만 사업자예요. 얘네 둘만 사업자. 그래서 10% 사업자 그러면 과세 사업자고요. 빵 퍼센트 사업자 그러면 영세 사업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면세 왜 여기다 왜 써놨어요? 그러나 우리 부가치세를 이해하는 편의상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자, 다음은 우리 마지막 분기 요령에 대해서 겁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입 시점하고 판매 시점이 되어 있죠. 물건을 뭔가 사거나 팔 때, 자, 첫 번째 예제, 상품을 7만원인데요. 부가치세 별도로 붙는 거예요. 아직 안 붙었어요, 세금. 요거를 현금으로 겁나 구입했다라는 얘기다. 자, 지금까지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대변에 현금 7만원, 상품 7만원 이렇게 했죠. 그러나 이제 요거 별도의 얘기가 없고 부가치세 별도로 붙는다는 뜻이에요. 요거 10% 붙여가지고, 자, 내가 현금 주면서 구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금을 7만원이 아니라 77,000원으로 겁나 분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10% 붙여서 돈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상품 얼마짜리요? 상품 77,000원이죠? 아니, 상품은 7만원이에요. 그럼 7,000원 뭐요? 세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품은 7만원이고 우리 세금은, 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 요거는 자산이에요. 자산. 미리 말씀드린 자산이고, 요러한 계정 과목인데 요거 암기사항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 그 계정 과목 이름 뭐 복잡한데 괜히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것만 알아두세요. 자, 지금 구입이죠. 사는 경우죠. 자, 사면 왼쪽.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상품이라든지 뭔가 물건을 사올 때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세금은 사면 왼쪽에 붙는다라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판매 시점. 자, 판매 시점, 상품을 15만원 부가세세 별도에 겁나 현금으로 판매했다. 자, 상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거죠. 세금 별도예요. 여기 아직 세금 붙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금 받아야죠. 돈 받아야죠. 팔았으니까. 자, 현금은 10% 더해서 16만 5천원 받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잡히겠죠? 자, 상품 매출 얼마예요? 16만 5천원이죠? 역시 아니에요. 상품 매출은 15만원만큼만 상품 매출이고, 그럼 나머지 15,000원 뭐예요? 역시 세금이에요. 이거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예요. 부채니까 오른쪽 맞죠? 그래서 요 15,000원만큼은, 자, 이렇게 10% 15,000원은 따로 세금으로 겁나 회계 처리를 해준다. 세금이니까. 그죠? 10% 세금이니까. 자, 역시도 얘도 지금 당장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뭘 하나 기억을 해두냐? 자, 단순하게 무시관계 제일 좋아요. 자, 팔면 오른쪽. 자, 우리가 부가치세 그 따로 붙는 거를 이제는 분기를 해야 되는데, 사면 왼쪽, 뭔가 구입할 때 왼쪽이고 팔면 오른쪽에 겁나 10%씩 붙게 된다는 얘기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 그 용어 정리 하나만 할게요. 여기 분기 요령에 각주가 하나 있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자, 공급가액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공급가액, 공급대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개는 전혀 다른 개념. 자,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붙기 전에, 부가가치세가 아직 제외된 금액이고요. 공급대가는 세금 10%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공급가액이 10만원이라면, 자, 공급가액이 10만원이라면 거기다 세금 더하죠.
겁나 세금 10,000원 더한 게 바로 공급 대가로서 11만원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쵸? 근데 겁나 비싸잖아요. 공급 가액이랑 공급 대가랑 겁나 비싸기 때문에 헷갈릴 여지가 아주 많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제가 직접 생각하는 건데 저랑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으려나? 자, 공급 대가가 어때요? 숫자가 더 크죠. 왜? 공급 가액은 순수한 금액인데 얘는 10% 붙는 거니까 더 크죠. 그래서 큰 대자로 겁나 알아주자라는 얘기다. 됐죠? 그래서 공급 대가가 세금 붙은 금액으로서 더 크기 때문에 공급 대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또 이 와중에 족발 대자를 생각하시는 저랑 비슷한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먹는 생각 그만 하란 말이야.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밑에 살짝 그 힌트가 나오는데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